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핀테크 기업 소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은 그 발표 중에서도 CEO 앤서니 노토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강조했던 그 핵심 내용들,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CEO 발표가 아주 중요했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실적 발표 현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CEO 목소리로 직접 회사의 현재 성과랑 또 미래 청사진을 듣는 것처럼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파이가 이번에도 또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숫자들이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될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CEO 발표를 통해서 소파이의 성장 엔진, 또 미래 전략의 핵심,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CEO 앤서니 노토, 발표 시작부터 뭐랄까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네,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죠. 정말 훌륭한 3분기였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핵심 전략 있잖아요. 원스톱숍. 아, 네, 원스톱숍. 그게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주 힘줘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략을 계속 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숫자들, 이것도 딱 제시를 했어요. 조정 순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영업활동에서 번 돈. 네, 네, 핵심 매출이죠. 이게 9억 5천만 달러에 달한대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38%요? 엄청나네요.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네, 그 원스톱샵이라는 게 사실 핵심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금융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걸 소파의 한 곳에서 딱 해결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다 해결한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고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쓰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CEO 발표 보니까 3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9만 5천 명 들어왔대요. 그래서 총 회원 수가 1,260만 명, 와, 1260만. 35% 증가한 거죠.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신규 상품 가입 건수예요. 이게 무려 140만 건이 들어서 총 상품 수가 1,860만 개를 넘었답니다. 와, 140만 건이요? 한 분기에. 네, 이게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수 증가율보다 상품 가입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원수보다 상품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 그건 그럼 기존 회원들이 소파이의 다른 상품들을 막 추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CEO가 교차 판매, 그러니까 크로스바이 비율을 엄청 강조했어요. 아, 교차 판매. 네, 이게 40%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이래요. 40%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든 기존 회원이든 소파이 플랫폼 안에서 또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소파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소파이 머니 계좌도 열고 또 소파이 인베스트로 투자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하. 이게 바로 원스톱샵 전략이 진짜 먹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고객들이 소파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충성도도 높이고 고객 한 명당 가치도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회원들이 플랫폼 안에서 더 깊이 관여하게 만든다, 이거네요. 매출 구조에서도 이런 변화가 좀 보이나요? 네,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금융 서비스랑 기술 플랫폼 부문 있잖아요. 네. 이쪽 매출이 처음으로 분기에 5억 달러를 넘었어요. 5억 3,400만 달러. 와, 처음으로요? 네, 전년 대비 57%나 성장했고요. 이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6%를 이쪽에서 차지합니다. 이야,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했네요. 예전엔 대출 비중이 높았잖아요. 맞아요. 과거 소파이는 대출회사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랑 기술 제공으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특히 그 수수료 기반 수익이요. 수수료 기반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소파이가 직접 자본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익이요. 이게 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나 늘면서 분기 최고 기록을 또 세웠어요. 이것도 최고 기록이군요. 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16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내는 규모거든요. 이건 CEO가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자본 경량화, 캐피털 라이트 모델로의 전환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본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래도 여전히 소파이 하면 대출이잖아요. 이쪽 성과는 어땠나요? 물론입니다. 대출 부문 조정 순매출도 괜찮았어요. 4억 8,100만 달러로 23% 성장했고요. 아, 이것도 성장은 했네요. 네, 총 대출 실행액은 99억 달러. 이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99억 달러?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LPB라고 하죠. 이걸 통한 실행액이 34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LPB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본 경량화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LPB가 바로 그 자본 경량화의 핵심이에요. 소파이가 직접 돈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 같은 파트너들한테 대출 상품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아, 중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소파이는 신용평가 노하우랑 플랫폼을 제공하고 파트너들은 자금을 대는, 위험은 나누면서 대출 사업 규모는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야, 숫자들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매출 성장세도 그렇고 수익 구조도 바뀌고 있고, 그럼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이건 어떤가요? 이익은 좀 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발표했어요. 조정 EBIT라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이요. 네네, EBITDA. 이게 2억 7,700만 달러,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늘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 와, 이것도 최고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그리고 순이익도 1억 3,9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으로는 11센트. 흑자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흑자를 대고 있군요. 네. 또 하나,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여주는 유형 장부 가치, 텐저블 북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72억 달러로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어요. 2년 만에 2대요? 네. 이건 분기 중에 있었던 그 성공적인 자본 조달, 그러니까 투자 유치 영향도 좀 반영된 결과긴 한데요. 어쨌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아주 튼튼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럼 성장도 하고 있고 수익성도 잡고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CEO가 이걸 강조하려고 특별히 언급한 지표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룰 오브 40, 룰 오브 40이라는 지표를 딱 언급했죠. 룰 오브 40, 그게 뭔가요? 이게 보통 기술 기업들, 특히 SAS 기업들의 성장성이랑 수익성 균형을 볼 때 많이 쓰는 기준인데요. 간단해요. 매출 성장률 퍼센트랑 이익률 퍼센트, 여기선 EBITI 마진을 썼어요. 를 더한 값이 40%를 넘으면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성장률 더하기 이익률이 40 넘으면 된다. 네, 고성장 기업은 이익이 좀 낮아도 성장률이 높아서 40 넘길 수 있고 성장이 좀 둔화된 기업은 대신 이익을 많이 내서 40을 넘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소파이는요? 소파이는 상장하고 나서 17분기 연속으로 이 40% 기준을 넘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무려 67%를 기록했다. 이렇게 CEO가 밝혔어요. 67%요? 와, 그건 어떻게 나온 거죠? 아까 매출 성장률 38%였잖아요. 거기에 EBITI 마진이 29% 정도 되거든요. 그거 두 개 더한 값이죠.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그렇죠. 핀테크나 기술 분야 전체에서도 이건 진짜 최상위권 성과예요. 고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67%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CEO는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요. 오히려 CEO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We are just getting started.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네, 지금의 성공은 저 거대한 미국 금융시장 기회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앞으로 소파이가 AI랑 블록체인, 이 두 가지 거대한 기술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두 개 다요. 네, 이 두 가지 기술 트렌드를 모두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회사는 소파이가 거의 유일하다. 뭐 이런 뉘앙스였죠. AI랑 블록체인이라 확실히 요즘 제일 뜨거운 기술들이긴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밝혔나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면서요. 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지금 성과에 만족 못한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오호,
기존 상품들의 속도, 선택의 폭, 고객 경험 개선하는 건 당연히 하고 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 AI, 그리고 소파이 페이 같은 새로운 영역에 투자를 확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신규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다. 네, CEO가 소파이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재의 모멘텀이랑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확대군요. 기술 개발 말고 또 어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했나요?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거요. 이것도 계속 강조했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쓰죠. 지금 NFL 스타 쿼터백 조시 앨런이랑 파트너십 맺고 소파이의 프리미엄 멤버십 소파이 플러스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꽤 좋아서 NFL 팬들 사이에서 소파이 브랜드 인지도가 무려 35%나 올랐대요. 와, 35%나요? 네, 이런 전반적인 마케팅 노력 덕분에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소파이 브랜드를 떠올리는 비율, 이걸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최고치군요. 네, 결국 이게 다 더 많은 신규 회원을 데려오고 플랫폼 전체 성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CEO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장 강조했던 그 두 가지 기술, 블록체인과 AI 혁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블록체인 쪽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소파이페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었죠? 네, 소파이 페이 출시 계획이 딱 발표됐습니다. 이건 레이어 2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레이어 2요? 그게 뭐죠? 레이어 2 기술은 기존 블록체인,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느린 속도나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보조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하, 보조 네트워크. 네, 이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받는 나라의 현지 법정 화폐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외 송금이네요. 빠르고 싸게. 그렇죠. 일단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유럽, 남미 쪽으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2026년에 출시 예정인 소파이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요? 네, 미국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요. 소파이 USD라고 부르던데 이것과도 통합할 예정이래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해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별도 앱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글로벌 시장에 노리는 거네요. 야심찬데요? 네,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죠. 해외 송금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겠다. 그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한동안 소파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안 됐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규제 환경 바뀌고 하면서 잠깐 중단했었는데 이번 분기 안에 암호화폐 거래랑 보유 기능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딱 밝혔습니다. 아, 다시 여는군요. 네. 근데 그냥 다시 여는 게 아니라 기능도 더 좋아져요. 수십 종류의 암호화폐 토큰 거래를 지원하고요. FDIC 보험 적용되는 그 소파이 머니 계좌에서 바로 돈 넣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대요. 오,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거래소나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를 소파이 플랫폼으로 옮겨올 수도 있게 할 예정이고요. CEO는 특히 소파이가 규제를 잘 지키는 은행이라는 점,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교육 콘텐츠도 같이 준다는 점, 이걸 내세워서 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이걸 강조했어요. 안전성을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소파이의 야심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로드맵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게 나올 거란 얘기죠. 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또 다른 핵심 축, AI 분야에서는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나요? AI는 이미 소파이 운용 여기저기에 쓰고 있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팀이 AI 도구를 써서 고객 문의 내용을 더 빨리 파악하고 해결책도 더 빨리 찾고 있다. 이런 거죠. 내부 효율화에 쓰는군요. 네. 그리고 AI 기반 챗봇은 지금 소파이마니 계좌랑 카드 상품 관련 문의에 답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번 분기 안에 플랫폼 전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AI를 잘 쓰고 있는 거죠. 운영 효율화 말고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기능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캐시 코치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캐시 코치요. 현금 코치. 네. 사용자의 소파이 계좌뿐만 아니라 연결해 놓은 다른 외부 은행 계좌까지 AI가 싹 분석을 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딱 찾아내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거의 없는 일반은행 예금에 돈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자 높은 소파이머니 계좌로 옮기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 내고 있는 신용카드 빚이 있으면 이거부터 갚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식이에요. 와, 내 모든 계좌를 보고 조언해주는 AI 코치라.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한테 딱 맞는 금융 제안을 해주는 말 그대로 현금 관리 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계획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캐시 코치를 넘어서서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 투자, 신용점수 같은 모든 금융활동 영역을 다 아우르는 소파이 코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소파이 코치, 모든 영역을요? 네. 이 소파이 코치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내 신용점수 왜 변했지? 라든가 대출이자 좀 줄일 방법 없을까? 내가 지금 구독하는 서비스들 총 얼마나 가지? 내 투자 포트폴리오 이거 잘 분산된 건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지? 이런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래요. 와, 거의 금융 비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 목표 세우는 걸 돕고 진행 상황도 추적해주고 아니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훨씬 더 폭넓고 능동적인 기능을 제공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야.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사용자의 재정 건전성을 진짜로 향상시키고 그게 또 소파이에 대한 고객 충성도나 생애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이죠.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핵심적인 고객 가치 제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AI와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비전,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럼 다시 현재 사업 부문들로 좀 돌아와서요. 각 부문별 혁신에 대해서도 CEO가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죠. 아까 잠깐 나왔던 금융 서비스 부문의 LPB,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요.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이면서 동시에 소파이의 자본 경향화 전략을 딱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CEO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네. 3분기에만 이 LPB를 통해서 34억 달러의 대출이 나갔고요. 연간으로 보면 13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실행, 그리고 6억 6천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규모로 컸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6억 6천만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요즘 민간 신용시장, 특히 핀테프 대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량한 대출 자산을 찾는 파트너사들이 소파이랑 협력을 더 강화하는 우량 자산 선호 현상, 플라이트 투 퀄리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파이 쪽으로 몰린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소파이의 그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이랑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 신뢰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소파이의 경쟁력이 더 돋보인다. 이런 거군요. 투자 부문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요? 투자 쪽에서는 회원들이 오랫동안 계속 요청했던 레벨 1 옵션 거래 기능을 드디어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 옵션 거래요? 네, 비교적 간단한 옵션 전략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스토퍼브, CLA, 피그마 같은 유망한 비상장 기업들 주식 거래, 그러니까 IPO 전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요. 소파이가 직접 운영하는 소파이 에이전틱 AI ETF라는 인공지능 관련 ETF도 출시했어요. AI ETF까지 직접 만들었군요. 네, 사용 편의성 면에서도 투자 계좌란 소파이 머니 계좌 사이에 24시간 언제든 즉시 자금 이체가 가능하게 했고 은퇴 계좌 401k를 소파이로 옮기는 과정을 추적하는 기능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경험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죠. 듣다 보니 그 소파이 머니 계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중심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소파이 머니는 지금 630만 개 넘는 계좌에 330억 달러가 넘는 예금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 소파이 플랫폼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허브. 사용자들이 여기다 돈을 넣어놓고 여기서 대출금도 갚고 투자도 하고 카드 결제도 하고 다 이루어지는 중심축인 거예요. 그리고 곧 나올 소파이 스마트 카드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높였어요. 이 카드는 음식 살 때 5% 캐시백, 업계 최고 수준의 예금 금리 연동, 신용점수 향상 기능, 심지어 소액 대출 기능까지 하나로 다 통합한 그야말로 진짜 스마트한 카드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와, 카드 하나에 그 모든 기능이요. 네, 이건 역시 원스톱샵 전략을 더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죠. 정말 많은 기능이 카드 하나에 담기는군요. 그럼 소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렌딩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특히 신용 위험 관리, 이게 중요할 텐데요. 대출 부문에서는
소파이가 여전히 신용도가 우량한, 그러니까 프라임, 그리고 최우량인 슈퍼프라임, 차입자들한테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우량 차입자 중심. 네, 구체적으로 개인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 평균 파이코 신용점수가 745점,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은 평균 773점, 아주 높다고 밝혔죠. 점수가 정말 높네요. 근데 단순히 신용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 현금 흐름, 빚 갚을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체적인 심사 모델을 쓴다. 이걸 강조했어요. 특히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대출 심사 플랫폼 덕분에 경쟁사들보다 더 정교하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실제 성과도 좀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 연체율이나 부실률 같은 지표요. 네, 바로 그 결과가 신용실적 지표로 딱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파이 대출 자산의 신용도는 아주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3분기에는 순상각률, net charge-off rate라고 하죠. 네, 부실 처리 비율. 네, 회수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손실 처리한 대출 비율인데 이게 전분기보다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오, 개선됐다고요? 네, 개인 신용 대출이랑 학자금 대출 모두 순상각률이 0.2%포인트, 그러니까 20bp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어요. 와, 금리도 오르고 했는데 대단하네요. 그렇죠. 거시경제 환경이 썩 좋지 않은데도 소파이의 신용평가랑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상품 자체에도 좀 혁신적인 시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끝, 이게 아니라 고급 상황에 맞는 좀 유연한 상품을 주려는 노력이 보여요. 예를 들어 개인 신용대출은 주로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네, 리파이낸싱. 근데 최근에는 대출 초기에 이자만 내는 기간, interest only period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월 상환 부담을 좀 줄여줬어요. 이용 문턱을 낮춘 거죠. 아, 이자만 내는 기간.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기존 대출 금리를 수백,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몇 %씩 낮춰줘서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주고 있고요. 상환 초기에는 좀 적게 내다가 점차 상환액을 늘려가는 기능, 그레주얼 스텝업 페이먼트라고 하던데 이것도 도입해서 사회초년생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상황에 맞춰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주택담보대출 쪽은 어땠나요? 요즘 주택시장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주택담보대출, 홈랜딩 부문에서는 특히 그 주택자산담보대출, 홈 이퀴티 론의 성장을 강조했어요. 주택자산담보대출이요? 네, 집값이 올라서 늘어난 내순자산, 에퀴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인데요. 이거 출시한 지 1년 만에 3분기 실행액이 3억 5천만 달러로 넘었대요. 와, 1년 만에요? 네, 덕분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도 9억 4,500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고요. CEO는 심지어 다음 4분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쪽 수익이 전통적인 강자였던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수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주택 구매나 리파이낸싱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2026년 사업 가속화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플랫폼, 테크 플랫폼 부문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다른 회사들한테 소파의 기술을 제공하는 그 사업이죠? 네. 이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신규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어요. 북미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랑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요? 와,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그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 래피드 리워즈 회원들을 위한 직불카드 출시에 소파이의 금융기술을 제공하게 된다고 해요. 항공사 카드에 소파이 기술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름은 안 밝혔지만 두 곳의 주요 소비재 브랜드랑도 임베디드 금융기술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베디드 금융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핀테크가 아닌 일반 기업들도 자기네 서비스에 금융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인데요. 이런 소파이의 금융 인프라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을 막 추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CEO가 발표를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네, CEO는 발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자신감이랑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어요. 소파이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때는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약 1,300만 명의 회원 기반, 뛰어난 기술 역량, 또 연간 38억 달러 규모의 매출, 그리고 45억 달러 규모의 탄탄한 대처대조표,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네,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발표였습니다. 오늘 소파이 CEO 앤서니 노터의 발표 내용을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야,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렇죠. 기록적인 성장 지표 달성, 이건 물론이고 그 원스톱샵 전략이 진짜로 효과를 내면서 고객들을 플랫폼 안에 잘 묶어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또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그냥 곳곳에서 묻어나왔네요. 그렇죠. 특히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우수한 신용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도 잘 챙기고 동시에 수수료 기반의 자본 경량화 수익 모델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이 흔히 겪는다는 그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 있잖아요. 이걸 좀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소파이가 보여주는 이런 공격적인 확장과 기술 통합 전략,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서요. 앞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금융 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소파이를 직접 쓰시든 아니든 간에요. 금융산업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특히 그 AI 코치 같은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는 앞으로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CEO는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이 두 가지 슈퍼사이클이 소파이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파이라는 특정 기업을 넘어서서 이 두 가지 강력한 기술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모두의 돈 관리 방식,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고 쓰고 빌리고 투자하는 이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뭘지, 혹은 예상치 못한 해로운 혜택은 또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